프린트물에 보면은 이제 포르말데하이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 롬페어가 비싸게 있고요. 하나는 2S 오비탈이고 하나는 2P 오비탈이죠. 2P 오비탈 중에 이쪽 방에 2P 오비탈이 여기 방에 넘버닝 오비탈.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파이 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 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마 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 스타가 있죠. 전자는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넘버닝 오비탈까지 채워져요.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이루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싱글의 제로라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전자들이 쌍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던 전자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일단 넘버닝 오비탈이 있던 전자가 파이 오비탈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태가 두 개가 있고 여기 상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토탈이 네 개의 상태가 있고, 그래서 하나를 싱글렛, 다른 하나를 우리가 트리플렛이라고 하고, 트리플렛은 세 개의 상태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게 여기 S1, T1은 컨피규레이션이 뭐냐면은 넘버닝 오비탈의 전자 하나, 파이스타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그래서 그 컨피규레이션은 N 파이스타라고 합니다. 이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파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해도 싱글렛이 있고 트리플렛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S1, 얘를 그 다음에 두 개는 뭐냐면은 파이스타 컨피규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줄 수가 있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건 일반화학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언제나 싱글렛보다 트리플렛을 아래쪽에다 그려주거든요. 싱글렛보다 트리플렛으로 아래쪽으로 그려줘. 첫 번째 질문이야. 왜 트리플렛이 싱글렛보다 아래쪽에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요 간격 있죠. 싱글렛과 트리플 사이의 간격. 여기도 간격이 있고 여기도 간격이 있는데 요 간격이 같지가 않아요. 요 간격이 사실은 더 커. 왜 파이 스타에서의 싱글렛과 트리플렛 스테이트의 간격이 N파이 스테이트에서의 싱글렛과 트리플렛 스테이트 사이 간격보다 얘가 더 크냐? 두 번째 질문. 자, 세 번째 질문은 셀렉션 룸과 관계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분자가 지금 S0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을 쏴줄 거예요. 빛을 쏴주게 되면은 S1으로도 갈 수가 있고 S0겠네. S1, S2겠네. S1으로 갈 수도 있고 S2로 갈 수도 있고 T1으로 갈 수도 있고 T2로 갈 수가 있는데 다 갈 수는 없거든요.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원자에서도 비슷한 얘기는 아니에요. 원자에서도 우리가 1S가 있고 2S가 있고 2P에서는 1S에서 2P로는 갈 수 있지만 2S로는 못 간다 뭐 그런 얘기만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4개의 상태가 있어요. S1, T1, S2, T2를 있는데 빛을 쏴주게 되면은 주로 어느 상태로 가느냐 그런 질문을 비슷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S0에서 S2로 가는 것만 가능하고요. 얼라우드 트랜지션이고 S0로 가는 거, S1으로 가는 거, T1으로 가는 거, T2로 가는 것은 포비든 트랜지션이라고 불가능한 전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할 얘기입니다. 탑백이 3개야. 왜 트리플렛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느냐? 두 번째는 요 간격보다 요 간격이 왜 더 깊냐? 세 번째는 왜 요것만 얼라우드 트랜지션이고 얘네는 포비든 트랜지션이냐?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먼저 1학년 때, 일반화학 때 잠깐 배웠겠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얘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난해한 내용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왜 트리플렛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가 싱글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보다 에너지가 더 난정하느냐? 제가 여기 프린트물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차원 상자라고 2차원 상자라고 해요. 2차원 상자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전자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2차원 상자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는데 2차원 상자는 n 이퀄 2인 상태, n 이퀄 2인 상태, n 이퀄 3인 상태 이렇게 있겠죠. 전자 2개가 하나는 1번 첫 번째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전자는
두 번째 전자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두 개의 전자가 둘 다 첫 번째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첫 번째 오비탈, 두 번째는 두 번째 오비탈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했지만 그때 상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싱글 스테이트가 있고 트리플 스테이트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싱글 스테이트에 있는 두 개의 전자하고 트리플 스테이트에 있는 두 개의 전자가 이 공간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느냐, 그 공간 분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전자의 좌표고요. 이것이 두 번째 전자의 좌표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첫 번째 전자의 좌표고 두 번째 전자의 좌표라고 그러면은 싱글 스테이트 했을 때는 전자 그룹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트리플 스테이트 했을 때는 어떤 분포를 보이냐면 이런 분포. 그러니까 분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싱글 스테이트에 있는 두 개의 전자일 때와 트리플 스테이트에 있는 두 개의 전자의 공간 분포가 다르. 이것을 나중에 보여요. 최종적으로. 그럼 왜 이런 분포를 가졌을 때 에너지가 낮고 이런 분포를 가졌을 때 에너지가 높냐? 이 분포의 특징은 뭐죠? 이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대각선 주위에서는 파동함수의 값이 제로예요. 대각선은 근데 어떤 점이죠? R1 equal R2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근데 그 확률이 얼마라는 거죠?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다시 말하면 R1하고 R2가 비슷할 때는 확률이 제로야. 그리고 어디에만 주로 전자가 집중하냐면 요 영역, 요 영역. 다시 말하면 R1하고 R2가 상당히 다른 값을 가질 때에만 전자 구름이 집중되어 있고 R1하고 R2가 비슷한 영역에서는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 말은 트리플 스테이트는 두 개의 전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반면에 싱글 스테이트는 어떠냐면은 이 값에서 영원히 값을 갖는 것들이 상당히 커요. 여기는 두 개의 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을 확률도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분포하고 요 분포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트리플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전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트리플 스테이트. 근데 전자는 어떻죠? 똑같은 전자를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 발생해 가까이 있어요. 따라서 멀리 두 개의 전자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에너지가 안정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청력이 발생을 해서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개의 전자 그룹포가 이런 분포를 하고 있을 때하고 이런 분포를 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뭐가 더 안정화되느냐? 이런 상태가 더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일 것은 뭐냐면 왜 그러면은 트리플 스테이트에 있는 두 개의 전자는 이런 분포를 보이고 싱글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는 왜 이런 분포를 보이느냐가 설명하는 것이 이제 주된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아마 일반 학교도 잠깐 수업을 하긴 했지만 까다로운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군 능량에 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가군 능량은 크기를 갖고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양자각적으로. 가군 능량의 크기가 아무 값이나 못 갖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하면은 가군 능량의 크기는 아무 값이나 못 갖고 어떻다고 했죠? 어떤 숫자가 있어서 그 숫자를 S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크기만 갖는다라는 거죠. 이게 가군 능량이라고 했을 때 가군 능량의 크기는 반드시 이런 값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S를 양자수라고 부르고 이 S는 아무 값이나 못 갖죠. 마찬가지로 가군 능량의 지축값도 양자역학이 하면 아무 값이나 못 가죠. 얘도 어떤 양자수가 있어. 그 양자수를 MS라고 부를 텐데 이런 값만 갖고 있더라라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또 수학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도록 하고 우리는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잖아요. 가군 능량의 크기하고 가군 능량의 지축 소모값은 아무 값이나 갖지 못하고 어떤 양자수 S라든지 MS라는 양자수가 있어서 반드시 이런 값만 갖는다는 거죠. 근데 전자 같은 경우 S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S가 얼마로 결정이 되어 있냐면은 2분의 1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게 지축이라고 하면은 가군 능량의 크기는 이 값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루트 3
h바가 됐거든. 그리고 ms라는 양자수는 s라는 양자수가 결정이 되면 ms라는 양자수가 결정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왜 그런지가 다 설명이 될 텐데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s가 2분의 1이라면은 ms는 2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2를 빼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ms가 가능한 양자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여기 갖다 우리가 업스핀이라고 부르고 이 상태로 우리가 다운스핀이라고 부르죠. 편의상. 그래서 전자가 업스핀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가군용량의 지축선값은 S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H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뭘 계산해 줄 수가 있냐면 이 각도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이 각도가 계산해 보면 몇 도가 되냐면은 54.7도가 되더라고요. 다운스핀도 마찬가지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H가 되서요. 얘도 54.7도가 되는 걸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재미나게도 그러면 사이각도는 몇 도가 되냐? 이게 70.53도.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군농리량이라는 물리량은 이 크기도 양자돼. 크기가 아무 값이나 못 갖죠? 왜 아무 값이나 못 갖냐면은 반드시 요 값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S가 임의의 값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수나 반정수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S의 크기도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특별한 값만 가지고 있어요. 양자가 되어 있다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두 양자가 되어 있는 거죠. 지축과 이루는 각도도 양자가 되어 있어요. 이 값이 아무 값이나 못 가져. 각도도 양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하죠. 각은 농량의 방향도 아무 방향이나 안 된다. 이 시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전자가 근데 하나 돌아다니고 있을 때 전자가 하나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전자가 두 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우리가 뭘 계산할 거냐면은 여기 2차원 상자 안에 전자가 두 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을 계산할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전자의 양자수를 S1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전자를 S2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자가 갖고 있는 가군 농량, 두 번째 전자가 또 가군 농량을 정의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뭘 정의해 줄 수가 있냐면 요것을 두 개를 더한 전체 가군 농량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 놈의 크기 알고 있어. 얘도 크기 알고 있죠? 왜 크기를 알고 있냐면 바로 앞에서 구했잖아요. 앞에서 전자나 돌아다닐 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 h바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 바꿔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크기가 2분의 루트 3 h바고요. 얘도 크기가 2분의 루트 3 h바예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전체 가군 농량입니다. 이 2차원 상자 안에 들어있는 상자 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전자에서 만들어진 가군 전체 가군의 크기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고전 역학이라면 이렇게 더하면 될 거예요. S1, S2. 그래서 이거 벡터 두 개를 더해서 요것을 만들면은 그것이 전체 가군 능력이다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요 S라는 가군 능량이 고전 역학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S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 S 값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S1 벡터하고 S2 벡터의 사이 각도가 얼마가 되는 이 크기는 결정이 되죠. 크기는 2분의 루트 3 h바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S는 결정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S는 무엇에서 결정이 될 거냐면은 두 가군 농량 벡터의 사이 각도에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희는 세타 이 각도에 따라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고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최대값은 언제일 때냐면은 이 각도가 0도일 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패러를 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h바가 2배가 되니까 그냥 루트 3 h바가 될 것이고 이게 언제냐면은 세타가 0도일 때. 근데 최소값은 언제가 될 때? 하나는 이쪽, 다른 하나는 이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80도가 되면 완전히 상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될 거예요. 이거는 세타가 180도일 때는 이게 만약에 S라는 물리량이 고전역학적 물리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벡터의 크기는 미니멈 0
맥시멈 루트 3 h바를 h바 사이에 있는 이무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무의 값.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도 가공 용량 벡터고 얘도 가공 용량 벡터지만 더한 것도 가공 용량 벡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앞서랑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요 식을 만족하는 크기만 가능하다는 거야. 다른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양자역학에 의하면. 요 각각 스몰 s1, 스몰 s2도 요 식을 만족해야 되지만 전체 s도 요 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 값은 불가능한 값이라는 거예요. 623 h바는 s가 s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s 플러스 1의 h바의 제곱일 텐데 요 값이 623을 h바가 되도록 해주는 s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값은 양자역학적으로 불가능한 크기라는 거죠. 반면에 얘는 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왜 가능하냐면 얘가 0이다 라는 얘기는 s가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0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얘는 양자역학적으로 가능한 가공 용량 크기야. 반면에 루트 3 h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요 식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가공 용량 크기 첫 번째 세타가 180도일 때 얘가 가능해요. 근데 두 번째 가능한 게 뭐냐면은요, 요 각도가 아까 얘기했던 70.53도가 유지될 때도 마찬가지로 저 식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70.53도가 되면은 요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h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크기가 루트 h바가 된다는 얘기는 요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h바의 제곱이니까 s가 1이라는 것을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크기가 2분의 루트 3 h바인 두 개의 가공 용량 벡터를 더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전체 가공 용량의 크기는 두 개라는 거예요. 첫 번째 0, 두 번째 루트 h가 두 개만 가능하고 나머지 크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자면 뭐지, 그죠? S1 벡터하고 S2 벡터 사이인 사이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가 아무 각도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능한 각도는 몇 도냐면은 180도, 두 번째 가능한 각도는 몇 도냐면은 70.53도가 돼요. 두 가지 가능한 상태가 존재해. 따라서 우리가 싱글 스테이트하고 트리플 스테이트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은 싱글 스테이트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인데 180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싱글렛이라고 부르고, 트리플 스테이트는 예를 들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인데 이 각도가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하나의 싱글 트리플 스테이트고, 두 가지를 더 그릴 수가 있겠죠. 얘도 업이고 얘도 업인데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둘 다 다운인데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걸 싱글렛이라고 트리플렛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자가 이런 상태에 있어. 다시 말하면 싱글렛 스테이트에 있어. 그때 이 전자들의 공간 배치를 보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전자가 이런 상태에 있어. 전자의 스핀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전자 공간 배치는 어떤 모양을 하냐면은 이런 모양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음 얘기예요.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난해하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인트로덕션이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의 오비탈이 있어요. 이게 A 오비탈이라고 그러고 이게 B 오비탈이라고 해봅시다. 전자가 A 오비탈에 업스핀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를 함수로 구현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푸시사이 원이라고 해. 첫 번째 전자가 들어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
첫 번째는 이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들어있냐면은 풋사이 A 오비탈에 들어있어. 그래서 풋사이 A 1. 근데 그 전자가 어떤 스핀 상태냐면은 업스핀 상태야. 그래서 업스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파 1 뭐 이런 식으로 써줄 거거든요. 이 상태를 함수꼴로 표현해 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파동 함수는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파트를 우리가 스페이셜 파트라고 부르고요. 이 파트를 스핀 파트라고. 이게 스핀의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고, 이것은 공간 부포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풋사이를 제곱해주게 되면 뭐가 될까요? 공간적으로 어떻게 부포해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스페이셜 파트와 스핀 파트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자, 이건 전자 하나 들어갈 때거든요. 그럼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1번 전자고 다른 건 2번 전자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간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하고 스핀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와. 이 함수인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전자하고 두 번째 전자는 완벽한 쌍둥이야. 그래서 내가 표기는 1번 전자, 2번 전자라고 표기는 했지만 두 개의 전자가 완벽히 똑같아. 똑같다면 어떤 게 1번 전자인지 어떤 게 2번 전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풋사이 1, 2 이퀄 풋사이 2. 1을 2로 바꾸고 2를 1으로 바꾸더라도 함수의 값이 똑같아야 돼. 왜냐면 1번 전자하고 2번 전자는 완벽한 쌍둥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파동함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파동함수의 제곱을 측정하기 때문에 내가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언제 만족하는 거죠? 1번 입자하고 2번 입자가 똑같은 전자일 때, 구분할 수 없는 입자일 때는 반드시 이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 구분할 수 없는 입자일 때, 예를 들어서 14번 나이트로전, 15번 나이트로전 이 두 개 원자 핵으로 구성된 놈은 이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 이때는 얘하고 얘는 다른 거예요. 1번 입자하고 2번 입자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이게 성립해서는 안 돼. 근데 이게 13번, 14번이에요. 똑같은 나이트로젠 핵이라 그럼 이게 성립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1번 입자하고 2번 입자가 똑같은 거다. 예를 들면 우리 경우에 두 개의 전자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을 풀어주게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제곱이 같냐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파동함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파동함수의 제곱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것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한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요런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존이라고. 반면에 요런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로미온이라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혹시 물리학과 가서 입자 분리 시간을 배우면 이게 왜 그런지 좀 알아볼까? 우리는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고 자는 거죠. 보존 입자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고 페르미온 입자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데 그럼 어떤 게 보존 입자고 어떤 게 페르미온 입자? 그건 또 스핀이랑 상관이 있어요. 보존 입자는 스핀 양자수가 정수로 떨어지는 입자를 우리가 보존 입자라고 부르고요. 페르미온은 스핀 양자수가 반정수 전자 같은 거 2분의 1이라든지 2분의 3으로 떨어진 입자들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게 정의 둘째식이 정의였죠? I가 정의. 그거 잘 모르겠다. 좋은 질문인데 어떤 게 정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정인지 이게 정인지. 근데 아마 거의 동거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어를 얘기할 텐데 이런 함수 있잖아요. 1을 2로 바꾸고 1을 1로 바꿨는데 원래 함수랑 똑같은 함수를 우리가 시메트릭한 함수라고 수학에서. 그 다음에 1을 2로 바꾸고 1을 바꿨더니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같은 거 그걸 뭐로 쓰는 함수라고 부르냐면은 안타이 시메트릭한 함수라고 부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 원투라는 함수는 두 개의 함수의 곱이라는 거지. 지금 두 개의 함수. 근데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게 1번하고 2번이 전자라는 페르미오를 나타내는 함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어야 되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안타시메트릭한 함수가 되어야 해요. 근데 요 함수가 다시 다 뭐죠? 두 개의 곱으로 되죠. 두 개의 곱으로.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어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냐면 스페셜 파트는 시메트릭한데 스핀 파트가 안타시메트릭.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 두 개 곱하면은 안타시메트릭가 돼요. 반면에 스페셜 파트가 안타시메트릭하고 스핀 파트가 시메트릭해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스페셜 파트나 스핀 파트는 그 함수가 시메트릭하거나 안타시메트릭 해야만 이런 조건을 만족해 줄 수가 있다.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일반 학때 베릴 하이드를 할 때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베릴 하이드라이트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베릴의 원조 비탈이 여기 2s가 있고 2p가 있고 1s 이오비탈, 1s 이오비탈이 여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래서 분자의 대칭성과 관계돼서 이 분자는 원점에 관한 대칭인 대칭성을 갖고 있는 분자예요. 그럴 때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분자 오비탈은 게라데 아니면은 운게라데가 돼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조합을 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원자 오비탈도 분자 오비탈을 구성하는 원자 오비탈도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가 돼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게라데, 얘는 운게라데지만 1s 이오비탈이나 1s 이오비탈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그랬죠. 두 놈을 선형 결합을 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든다고 그랬죠. 선형 결합 새로운 두 개 만드는 건 쉽게 말하면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1sa 플러스 1sb고 다른 하나는 1sa 빼기 1sb 새로운 두 개 오비탈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얘가 게라데가 되고 얘가 운게라데가 되려고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서 게라데 운게라데가 여기서 뭐에 나왔냐면은 시메트릭 안타시메트릭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 자, 여기가 푸사이 A 오비탈, 여기가 푸사이 B 오비탈. 이제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 전자 두 개,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인데 푸사이 A 오비탈에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두 개의 전자가 돌아다니니까 화성함수는 푸사이 1,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떤 꼴을 보이느냐? 이건 앞서도 마찬가지로 스페셜 파트가 있을 것이고 스핀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구하고 얘를 곱하자면 곱해서 얘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스페셜 파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떤 게 1번 전자고 어떤 게 2번 전자는 모르지만 두 개 다 어디로 들어가 있죠? A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 그거는 얘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푸사인 A1, 푸사인 1번 전자도 A 오비탈, 2번 전자도 A 오비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1하고 2를 바꿔볼게요. 1을 2로 바꾸고 2를 1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푸사인 A2, 푸사인 A1 해서 이 함수, 이 함수는 어떠죠? 같은 함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라는 얘기죠? 이거는 시메트릭한 함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페셜 파트는 이제 끝났어. 그래, 스핀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스핀 파트. 스핀 파트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야. 근데 1번이 업이고 2번이 다운이니 그걸 알 수가 없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 1번은 업이고 2번은 다운일 수도 있지만 2번이 업이고 1번이 다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근데 이 각각은 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1sa, 1sb는 어떻다고 그랬죠? 1sa, 1sb는 이 분자 오비탈을 구성하는 원자 오비탈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얘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가 돼야 되는데 이 함수는 이 각각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서 게라드 공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함수하고 요 함수는 시메트릭한 함수도 아니고 안타 시메트릭한 함수도 아니에요. 여기다 1에다가 1을 대입해주고 2에다 1을 대입해서 얘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요 놈은 요가 돼. 근데 얘하고 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함수거든. 다시 말하면 요 각각의 두 개의 함수는 시메트릭한 함수도 아니고 안타 시메트릭 함수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요 두 개를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든다. 만드는 것이 그냥 하나를 더해서 만들고요. 다른 것은 빼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게. 그러면 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은 시메트릭한 함수가 되고 요 함수는 안타 시메트릭한 함수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면은 우린 요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스페셜 파트하고 스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페셜 파트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얘야. 스핀 파트는 두 가지가 가능해.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해. 세 번째 스텝은 뭐예요 이제? 이 두 개를 곱해야 돼. 두 개를 곱하는데 조건이 뭐죠 지금? 이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은 안타시메트릭 해야 돼. 얘가 왜 안타시메트릭 하냐면은 1번하고 2번이 나타나는 입자가 전자기 때문에. 근데 전자는 뭐냐면은 페르미온이라는 전자라는 페르미온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어떤 대칭성을 가지게 되냐면은 안타시메트릭한 대칭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우리가 이미 시메트릭하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얘는 어떤 스핀 파트랑 결합을 해야 되냐면은 얘랑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얘랑.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스페셜 파트고 스핀 파트는 알파 1 베타 빼기 알파 2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표현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지금 전자 두 개가 전부 A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잖아요. 그 다음 스텝은 전자 하나는 A 오비탈, 두 번째 전자는 B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야. 얘도 마찬가지로 뭘 구해야 되냐면 푸사이 1, 2를 구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스페셜 파트가 있을 것이고 스핀 파트가 있어. 그래서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한 다음에 곱할 거야. 그래서 곱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얘가 안타시메트릭하게 구하겠다. 방법은 똑같아. 먼저 스페셜 파트부터 보더라고. 얘는 어떤 모양이냐? 하나는 A 오비탈에 들어있고 하나는 B 오비탈에 들어있는데 어떤 게 A 오비탈에 들어있고 어떤 게 B 오비탈에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A 오비탈에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가고 B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A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 있고 B 오비탈에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가 있을 때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데 문제는 뭐죠? 이 각각의 함수는 게라드도 아예 시메트릭도 아니고 안타시메트릭도 아니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두 개를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 쉽게 그냥 더하고 빼서 만들어. 그러면 이 함수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더하기로 연결됐기 때문에 시메트릭한 함수가 되고 얘는 안타시메트릭 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스핀 파트는 네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스페셜 파트, 스핀 파트. 첫 번째는 두 개 전자가 업이야. 두 개 전자. 그러면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두 개 전자가 다운이야. 그러면은 베타 1, 베타 2가 되겠죠. 근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죠? 2를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면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시메트릭한 함수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시메트릭한 함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전자가 업이고 두 번째 전자가 다운.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업이고 첫 번째 전자가 다운. 근데 이 각각의 함수는 시메트릭도 아니고 안타 시메트릭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선양대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요. 쉽게 더해서 한번 만들고 빼서 만들고. 그럼 네 개 함수가 준비됐죠. 네 개 함수 중에 근데 요 세 개 함수, 요 세 개 함수는 1을 2로 바꾸고 1을 2로 바꿨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예요. 여기다가 1을 2로 바꾸고 1을 1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고 2를 2로 바꾸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 세 개 함수는 시메트릭한 함수가 돼요. 반면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타 시메트릭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구했어. 세 번째 스텝은 뭔가요? 세 번째 스텝은 이제 얘하고 얘를 결합을 시키는데 어떻게 결합을 시켜야 되냐면은 안타 시메트릭하게 결합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스페셜 파트가 시메트릭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뭐랑 결합을 해야 되냐면은 얘하고 밖에 결합을 못해. 두 개 곱했을 때 안타 시메트릭이. 얘는 얘하고 밖에 결합을 못해. 얘하고 얘가 결합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거를 싱글 스테이트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스페셜 파트가 얘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랑 결합해야 되죠? 시메트릭한 스핀이랑 결합을 해야 돼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얘도 있고 얘도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부른다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싱글 스테이트의 스페셜 파트는 얘죠. 트리플 스테이트의 스페셜 파트는 얘야. 모양이 다르다. 싱글 스테이트의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함수인가요? 이것이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근데 얘는 하나는 플러스로 연결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다르다는 거야. 모양이 다르다는 거야. 싱글 스테이트일 때 전자의 구름 분포하고 트리플 스테이트일 때 전자의 구름 분포가 모양이 다르다는 거야. 모양. 그 모양을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 이게 싱글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얘기. 이걸 이제 그려주려고 얘기해요. 정리하자면은 두 개 전자가 돌아다닌다. 그럼 스페셜 파트가 있고 스핀 파트가 있어요. 근데 스핀 파트가 싱글 했을 때는 스페셜 파트가 이런 모양이에요. 스핀 파트 트리플일 때는 스페셜 파트가 얘야. 다르다는 게 이게 달라. 근데 얘하고 얘를 그려보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림 분포가 다른 거야. 똑같은. 다시 말해 여기 전자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 있어. 이 전자 공간에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공간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언제? 얘 전자가 싱글했을 때. 다시 말해 싱글했이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의 전자는 업스핀이고 하나의 전자가 다운이고 180% 유지하고 있다. 이 전자의 두 개 스핀을 이랬을 때 이 전자는 어떤 모양을 하고 분포를 하고 있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전자가 하나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인데 70.53%를 유지하고 있어. 그때 이 전자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냐 보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특징이 뭐죠? 이 부분이 없다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개 전자가 가까이 있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 있는 두 개 전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얘보다는 얘가 낮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를 나타내죠.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투 디멘전al 파티클이라는 박스예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두 개가 들어가는. 그 다음에 여기는 n equal 1인 상태, n equal 2인 상태 이렇게 있대요. 전자 하나는 첫 번째 두 개 전자 중에 하나는 1번 오비탈, 두 번째 전자는 2번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때 전자의 그룹 분포를 이제 그려보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먼저 싱글 스테이트하고 트리플 스테이트는 뭐를 그려야 되죠? 요게 그러니까 푸사이 A 오비탈이고요. 요게 푸사이 B 오비탈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뭘 그려야 되죠? 푸사이 A1, 푸사이 B2 플러스 푸사이 A1, 푸사이 B2 싱글 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트리플 스테이트는 이걸 그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빼기 푸사이 1. 지금 할 일은 뭐냐면은 요 그림 그리고 요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근데 푸사이 A는 뭐라고요? n 이퀄 1인 오비탈. n 이퀄 1인 오비탈은 어떤 모양인가요? 파티클러 박스에서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죠? n 이퀄 2인 오비탈은 그냥 이런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죠? n 이퀄 1인 오비탈. 다시 말해 푸사이 오비탈은 이런 모양. 푸사이 오비탈은 이런 모양. 그랬을 때 요 함수하고 요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함수는 요 함수에다가 요 함수를 더해 준 것이 싱글 스테이트고,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빼준 것이 트리플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먼저 두 단계로 그려요.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얘 그리고 얘를 그릴 거야.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얘를 더해서 싱글 스테이트를 그리고 빼서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투가 바뀌어져. 아, 그렇구나. 그렇지, 2, 1. 그래서 두 단계랄까?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게 첫 번째 전자의 좌표고요. 여기 두 번째 전자의 좌표. 그 다음에 n 이퀄 1인 오비탈. 다시 한번 푸사이 A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라?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모양. 그 다음 n 이퀄 1 오비탈 여기다 그려주려고 그래.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푸사이 B 이렇게 될 거라. 그러면은 푸사이 A1, 푸사이 B. 첫 번째 전자는 A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는 B 오비탈 이렇게 되겠지. 근데 곱할 거라고. 얘하고 곱한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는 노달편이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래서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왼쪽 그림에 아래쪽에 빨간색, 위쪽에 파란색이 나와 있죠. 이 그림이 나오게. 그 다음에 또 뭘 그려야 되죠? 푸사이 A2, 푸사이 B 1을 그리는 거. 근데 똑같은 그림이죠. 단지 1이 2로 바꾸고 2가 1로 바뀐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그림이에요. 요 그림은 얘고 요 그림은 얘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얘를 구했고 얘를 구해서 첫 번째 단계가 끝났어. 마지막 단계는 뭐죠? 그거를 더해서 만들고 빼서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얘하고 얘를 더할 거거든요. 얘하고 얘를 더할 텐데 네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부분. 얘도 이렇게 네 부분으로. 그러면 요 영역은 어떤가요? 요 영역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거든요. 이게 플러스가 돼요. 여기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영역은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여기 영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0이야 0. 여기 영역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가 상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값이 주어질 거라는. 그래서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대각선 영역에 플러스 쪽이 영역이 많고 여기 오른쪽 위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싱글 스테이트라는 싱글 스테이트. 근데 반면에 트리플 스테이트는 어때요?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영역을 4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가 0이 될 거래요. 여기도 해보면
보면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긴 플러스고 여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돼. 그래서 이쪽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쪽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0이 된다. 이게 트리플 스테인인데 이쪽이 0이 되기 때문에 트리플 스테이트는 두 개의 전자는 가까이 있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그 말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스테이트가 싱글 스테이트보다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트리플 스테이트가 싱글 스테이트보다 에너지가 낮냐? 트리플 스테이트는 두 개의 전자는 이런 분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두 개의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서 에너지가 낮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설명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얘가 S0고 여기가 S1 있으면 S1보다 당연히 T1은 아래쪽에다 그려줘야 돼요. S2보다 T2는 아래쪽에 그려줘야 한다는 것이 설명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N파이스타고요. 여기가 파이파이스타에 한 것인데 얘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더 많이. 여기는 조금 떨어지는데 N파이스타에서도 T1이 아래쪽에 있고 파이파이스타에서도 트리플렛이 아래쪽에 있는데 얘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왜 더 많이 떨어질 거냐가 질문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요 오비탈의 모양을 알아요. N파이스타하고 N파이스타하고 파이파이스타의 모양을 알아요. 다시 그려보면은 자, 먼저 넘버딩 오비탈. 넘버딩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라고 그래? 요 방향의 p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요 방향의 p 오비탈, 요 방향에 있는 산소의 p 오비탈이 넘버딩 오비탈이에요, 그죠? 그다음 파이 오비탈은 어떤 모양인가요? 요 칠판에 수직인 방향의 두 개의 p 오비탈이죠, 그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파이스타.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 그죠? 자, 넘버딩 오비탈은 요 평면에 있는 p 오비탈이에요, 이쪽 방향에. 산소 쪽에만 있는 오비탈을 넘버딩 오비탈. 파이 오비탈은 여가하고 요거 사이에 칠판에 수직인 두 개의 p 오비탈의 오비탈. 파이스타는 안타입 오비탈. 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는 게 여러분들 프린트물이 여기 왼쪽에 그림이에요. 여기 N파이스타하고 파이파이스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N파이스타 그림이 나와 있고 파이파이스타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자, 보면은 파이 오비탈하고 파이스타 오비탈은 어떤가요? 겹쳐져 있나요? 예. 예를 들면 CO 이렇게 되면은 이게 뿔 마마가 파이 오비탈이죠. 뿔마마 뿔. 여기 파이스타, 이건 파이 오비탈이고 이건 파이스타 오비탈이에요, 그죠? 이 프린트 그래 보면 위쪽에 파이 오비탈과 파이스타 오비탈을 겹쳐져서 그려놨어, 그죠? 위쪽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반면에 아래쪽에 N 파이스타 오비탈은 이건 파이스타 오비탈이야. 근데 넘버딩 오비탈은 어디에만 있는 거죠? 옥션에만 있는 오비탈이에요, 옥션에만. 그죠? 그림에 보면은 동그라미로 표현된 오비탈. 여기에만 있는 오비탈이에요. 넘버딩 오비탈은. 그 프린트물에 파이와 파이스타 오비탈을 겹쳐져서 그려놨어요. 근데 그 아래쪽에는 파이스타와 넘버딩 오비탈을 겹쳐져서 그려놨어. 근데 넘버딩 오비탈은 어디에만 있는 거죠? 옥션에만 있는 오비탈, 옥션에 있는 오비탈.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은 파이하고 파이스타가 겹쳐져 있는 영역하고 N하고 파이스타가 겹쳐져 있는 영역을 보면은 뭐가 더 많이 겹쳐져 있냐면 당연히 파이와 파이스타가 겹쳐져 있는 영역이 많아. 파이에 있는 전자하고 파이스타에 있는 전자가 활동 영역이 비슷하다는 거야. 반면에 넘버딩 파이스타는 넘버딩 오비탈은 옥션에만 있고 파이스타 오비탈은 널리 퍼져져 있잖아요. 겹쳐져 있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자, 근데 트리플렛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는 왜 에너지가 낮다고 그랬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싱글렛보다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전자 하나는 넘버딩 오비탈에 있고 다른 전자는 파이스타 오비탈에 있다.
근데 만약에 두 개 전자가 서로 다른 방에 있어. 하나는 이게 넘버닝 오비탈이고 얘는 과장되게 얘기해서 파이스타이죠. 전자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인데 두 개가 과장되게 얘기해서 멀리 분리가 돼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애초에 어떻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해서 특히 유용한 게 없다라는 거죠. 싱글 스테이트에서도 어떻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싱글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따라서 트리플렛이라고 해서 특히 싱글렛에 비해서 더 에너지가 낮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파이스타는 어때? 영역이 똑같아. 같은 방에서 노는 거예요. 파이스타는 같은 방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싱글 스테이트보다 트리플 스테이트가 더 에너지가 안정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트리플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는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N파이스타는 하나는 N이고 하나는 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얘가 멀리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싱글 스테이트도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미 트리플 스테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해서 특별히 애터 에너지가 안정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셀렉션 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S0고 S1, T1, S2, T2인데 빛을 따지게 되면 주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S0에서 S2로 올라가 주로. 그다음 S1이나 T1이나 T2는 잘 못 올라간다는 셀렉션 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볼게요.